북한이 난파 간첩을 보낼 때 인민군복 차림으로 내려보낼까요? 국방정보본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정보사령부가 12.3 불법 계엄을 앞두고 인민군복을 구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문받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영화라면 모를까? 인민군복을 입고 활동할 간첩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이 인사는 북한도 공작 임무를 수행하려면 대한민국 군복을 구하려고 할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인민군복 논란이 불거진 배경은 3.1 비상계엄 당시 국군정보사령부 산하 특수임무대 HID가 투입됐기 때문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히드 요원들이 주요 정치인 체포조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직무가 정지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11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히드 요원 투입 관련 질의에 판교에 특수인원 5명을 포함해 30여 명을 대기시켰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의문스러운 정황은 계엄 사태 3주 전 정보사에 인민군복 60벌이 납품된 사실입니다. 국방전자조 달 시스템에 따르면 정보사는 지난 7월 24일 히드 부대용으로 사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훈련용 화피복 제조를 긴급 소요로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첨부된 사양서를 보면 북한 인민군 계급 체계에 맞춘 전투복 상하의와 전투모의 세부 요구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장교를 뜻하는 군관과 일반 병사를 뜻하는 하전사의 전투복 견본 사진이 첨부됐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하게 제작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단 소재, 봉제 방식, 주머니와 소매 위치 및 개수 등도 상세히 명시되었으며 실제 인민군복과 최대한 유사하게 제작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HID의 존재는 영화 실미도를 통해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1968년 북한 무장공비가 남한에 침투한 김신조 사건 이후 창설된 실미도 684 부대를 다룬 영화입니다. 당시 정부는 김일성의 목을 따겠다는 목표로 북파 공작 부대를 여러 개 창설했으며 이후 이를 통합하여 설악계 발단이라는 부대를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하이드는 육군본부 소속이었지만 현재는 육해공군 첩보부대 모두 국방정보본부 산하 정보사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정보사는 군 내부에서도 임무를 아는 사람이 적을 정도로 은밀한 조직입니다. 비밀리에 활동하던 북파 공작부대 헤이드가 메인 뉴스에 등장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는 북파 공작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와중에 정보사가 헤이드 부대용으로 인민군복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자 야당은 북풍 공작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계엄 요건 충족을 위해 히드 요원들이 인민군복을 입고 사회 혼란을 조성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계엄 당시 군 암살조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사살한 뒤 이를 북한군 수행으로 꾸미려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13일 국회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특정 장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 뒤 일정 시점에 이를 발견하고 북한군 수행으로 발표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매년 인민군 복장 구매, 그러나 야당은 이 같은 인민군복 논란을 더 이상 부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사는 인민군복을 착용한 채 훈련하거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분의 군복을 준비해둔 상황입니다.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국회 국방위에서 문 사령관에게 질의하며 내가 군 복무 당시 공작대장을 맡았고 실제로 히드에 다녀오며 DMZ 돌파 훈련도 경험했다. 그때 초소에서부터 인민군 복장을 입었다며 이 정도는 이해 가능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예산 관계자도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사는 매년 이 정도의 인민군복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계엄 목적의 구매라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입찰 공고를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긴급 소요로 제기된 것은 예산이 연내에 소진되지 않으면 불용될 가능성이 있어 서둘러 집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정보사뿐 아니라 과학화전투훈련단 KCTC에서도 인민군복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전문대항군 훈련을 위해 군복을 준비해 활용하기도 합니다. 일부에서는 입찰 공고 금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집행된 점에 의구심을 제기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전투복은 제작업체가 많지만 이런 특수군복은 공급업체가 드물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령부급 부대는 2024년 사용할 예산을 2022년 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각군본부가 취합해 2023년 3월 국방부에 보고하면 국방부는 4월에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기재부는 부처별 예산을 검토해 8월에 국회에 제출합니다. 따라서 계엄을 위해 2년 전부터 인민군복 예산을 준비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인민군복 논란이 커진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는 북방 한계선, 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고 북측의 전쟁을 유발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문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계엄 발동을 위해 북풍을 조성하려 했던 정황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의 여파.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역할을 한 정보사는 앞으로도 인민군복 논란처럼 여러 의혹에 휘말릴 가능성이 큽니다. 전직 국방부 장성은 정보사와 에헤이드가 계엄에 동원된 부대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정보사의 일부 부대는 비밀리에 합법과 위법 사이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계엄군으로 낙인 찍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었지만 45년 만에 비상계엄은 적지 않은 후폭풍을 남겼습니다. 정보사가 원흉으로 낙인 찍히며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게 되었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더라도 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북한의 도발보다 남한의 도발을 우려한다면 군의 정상적인 활동조차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 당국자들조차 즉 강우 끝,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이라는 구호가 계엄을 위한 방향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12일 이 군사반란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과정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데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요? 현재로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북병사들, 포로 될 바엔 서로 죽여줘 충격적인 주장.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생포를 피하기 위해 죽음을 택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고 27일 현지 시간 디베 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저녁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군과 북한군 지도부는 북한 군인들의 생존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군이 일부 점령 중인 쿠르스크 지역을 되찾기 위해 북한 군대를 단지 소모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병사들은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지 않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포로로 잡히느니 서로를 사살하는 것이 낫다고 여길 정도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 병사 한 명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사실이 전해졌으나 이 병사는 생포 하루 만에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생포된 북한 병사가 부상 악화로 인해 체포 하루 만에 사망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에 대한 정보를 우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군의 큰 피해 규모에 대해 북한군은 전선 돌격대 역할을 맡아 소모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군 특수작전부대 스오프는 지난 26일 쿠르스크 지역 전투 과정에서 북한 병사를 생포했다고 밝히며 해당 병사의 사진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군이 북한군 병사라고 주장한 인물은 극도로 마른 상태였으며 피로한 표정이 역력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 국가들은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사실을 확인한 이후 북한 병사들이 현대전에 익숙하지 않고 현대 무기에 적응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최전선의 총알바지로 희생될 우려를 표해왔다. 실제로 최근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무인기를 보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북한 병사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현재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은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X를 통해 쿠르스크에서 죽거나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가 3,000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